불안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한인 중년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품의약청이 모든 헌혈 혈액을 대상으로 직하 검사를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재개발 공사로 인해 라가디아 공항 탑승 수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을 포함한 재외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여권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가 선거자금 투명성 강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정신건강클리닉이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주로 중년 이상의 연령대 남성보다는 여성이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민 생활에서 오는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주된 병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월 개원 이후 뉴욕 동포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해온 뉴욕 한인 봉사센터 KCS 정신건강 클리닉. KCS 정신건강 클리닉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정신건강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진료한 한인 환자는 모두 115명, 그중 91명은 지금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1%로 가장 많았고 40세에서 60세가 28%, 25세에서 39세가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약 70%를 차지해 남성의 2배를 넘었습니다. 환자의 66%는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 보험을 이용했으며 질병 중엔 불안장애와 우울증이 가장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말로 정신건강을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이 한인 동포 사회의 이 한인 봉사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고 클리닉은 지난 5월 뉴욕주 정신건강국으로부터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6개월 임시 자격증에서 3년 유효 기간의 정식 자격증, 아티클 31로 승격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작입니다. 시작 때 고생하시는 우리 식구들 정말 감사드리고 이것을 하나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결심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KCS 정신건강클리닉은 한인들과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진료 시간을 연장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모든 헌혈 혈액을 대상으로 직하 검사가 확대됩니다. 직하 감염자가 확산되는 추세에서 감염된 혈액이 수혈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직 미국에서 수혈로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푸에르토리코와 플로리다주 등 일부에 내려진 기존 혈액검사 조처가 미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식품의약청은 지카에 감염된 피가 수혈에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 대비 차원에서 검사 범위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모기에 물려 지카에 감염된 환자가 4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어떠한 증상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액은행이 혈액 제공자와 나누는 일상적인 문진만으로는 지카 감염자를 찾아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FDA는 이에 혈액 전수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 알라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남부 5개 주를 비롯 애리조나,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하와이,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11개 주의 혈액은행이 먼저 4주 안에 헌혈 혈액 전수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 혈액기관들은 12주 안에 전수조사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4일 현재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지카에 감염된 사례는 2,5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가디아 공항에 탑승 수속 대란이 예고됐습니다. 재개발 공사로 인한 주변 도로 혼잡 때문인데요. 평소보다 더 일찍 최소 2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할 것이 당부됐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색대에 늦게 도착하는 탑승객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공항 이용객들은 평소보다 최소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일찍 공항에 도착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탑승객들이 늦는 이유는 라가디아 재개발 공사로 인해 공항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가 봉쇄되거나 우회되면서 터미널과 주차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졌고 이 같은 상황은 탑승 수속까지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라가디아 공항 측도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이륙 시간보다 최소 2시간 전에 탑승 수속을 마쳐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늦게 도착한 탑승객들이 한꺼번에 탑승 수속이나 검색대에 몰리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지적입니다. 더구나 이용객이 급증하는 연휴 시즌에는 이 같은 수속 지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TSA는 탑승객이 늦게 도착해도 검문 검색 절차를 완화하거나 변경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동절이나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에는 더욱 서둘러 공항에 도착한 뒤 탑승 수속을 시작해야 안전하게 항공기 이륙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민원 24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을 비롯한 재외 국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여권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24일 온라인 서비스 민원 24가 지난달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본인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를 통해 여권 번호 등 각종 여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긴급하게 여권 정보가 필요해도 여권 정보 조회가 불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부터 정부 민원 포털 민원 24를 통해 여권 번호와 여권 만료일 등 조회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권 사본은 세금 보고 와 주재국 정부의 민원 업무 때 제출 서류로 자주 요청받게 되지만 그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뉴욕 총영사관은 이번 달 3일부터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 업무를 신설했습니다. 신원식 신임 민원 담당 영사는 누구나 민원 24에 접속하면 여권 번호 조회 등 여권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며 또 전 세계 영사관에서 동시에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는 $1입니다. 여권 사본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한인은 본인 및 대리인이 유효한 여권 원본과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지참하고 영사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새로 부임한 뉴욕 총영사관 신임 영사들은 한인 언론사를 잇따라 방문하고 동포사회와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8월부터 새로 부임한 뉴욕 총영사관 이용화 교육원장과 손영호 동포 담당 영사, 신원식 민원 영사 그리고 정무 담당에서 동포 담당으로 자리를 옮긴 정영희 영사는 오늘 부임 인사차 본사를 방문해 앞으로 동포 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이용화 교육원장은 금호 공과대학 사무국장, 전남대 재무과장, 교육부 교원복지 연수과장, 교육부 재외동포 교육 담당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앞으로 그 교육원에서 한국어 보급 사업이라든지 한국학교 지원, 그 외에 다양한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호 동포 담당 영사는 오클랜드 총영사관과 몬트리올 총영사관, 수단 대사관 참사관을 거쳐 뉴욕 총영사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인 단체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각종 행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사관 민원 담당 영사로 부임한 신원식 영사는 행정자치부 기획팀 전북도청 미래산업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제가 민원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동포님들하고 많이 접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권, 비자, 뭐 여러 가지 가족관계 증명서 등 여러 가지 일반 민원까지 많은 민원들이 있을 텐데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허정의 동포 담당 영사를 정무 담당으로 그리고 지난해부터 정무 담당 영사로 일해온 전영희 영사를 동포 담당으로 발령했습니다. 정치계로 흘러드는 검은 돈을 막기 위한 선거자금 투명성 강화 법안이 도입됐습니다. 비영리 기관을 통한 거액 기부가 제한되고 $2,500 이상의 기부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안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4일 선거자금 기부자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개별 기부자로서 비영리 자선단체 등을 통해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상한선이 없었습니다. 비영리 자선단체 등 독립적 정치단체를 통한 기부이기 때문에 후보자 본인 또는 친인척이더라도 개별 기부자로 분류돼 선거자금 내역 공개 시 이름과 기부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안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액의 기부금을 정치인들에게 전달하는 검은 돈을 차단시키고자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역 정치인 또는 후보자 직계 가족은 더 이상 독립 개별 기부자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거액의 기부금을 전달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비영리 자선단체는 개별 기부자로부터 $2,500 이상의 선거 기부금을 받았을 경우 이 기부자에 대한 이름과 직책 등을 투명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해야 하고 이외에도 선거 활동에 관한 자문 등을 제공하는 컨설턴트나 로비스트 모두 주정부의 신상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질적인 불법 선거자금 모금 행태를 차단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트럼프는 최근 이딴 모순된 발언으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 이딴 악재에도 불구하고 클린턴의 대선 가도는 탄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24일 대선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지금 당장 대선이 실시될 경우 클린턴은 주요 경합주 플로리다, 오하이오, 버지니아 등 3개 주에서 모두 승리, 당선 가능성이 95%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부재자 사전투표에서도 트럼프를 6%포인트 차로 앞섰고 유권자 인구가 많은 주요 주들을 포함한 19개 주에서도 트럼프를 앞서고 있습니다. 또 클린턴은 최소 26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최소 21개 주에서 승리하지만 대부분 유권자 수가 적은 주로 확보할 수 있는 선거인단은 최소 179명에 그쳤습니다. 전국 50개 주에 정해진 선거인단은 총 538명으로 대선에서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면 당선됩니다. 로이터는 트럼프 강력 지지 세력인 저소득층 백인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더라도 클린턴이 당선되는 결과를 예측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가 최근 업데이트한 대선 결과 예측에서도 클린턴 당선 가능성은 88%로 평가됐습니다. 학교에서 정학 처분을 받는 사례는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킨더에서 2학년 어린이들 수백 명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정학 처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 초코비트가 최근 보도한 시교육국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에서 16학년도 킨더가든에서 2학년생 대상 정학 처분 사례 총 801건 가운데 언쟁을 벌였거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한 처분은 373건, 47%. 이 가운데 심각한 부상을 일으킬 만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한 정학 처분 사례는 115건이었습니다. 학교 직원에게 심각한 부상을 가한 이유로 처분이 내려진 사례도 104건이었습니다. 킨더가든에서 2학년생들에게 정학 처분을 내린 학교는 총 839개 교 중 263개 학교였고 이 중 40%는 지난해 단 한 명에게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때문에 자주 정학 조치를 내린 학교는 전체의 약 19%로 그리 많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정학 처분 사례는 전체적으로 모든 학년에서 계속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4에서 15학년도 44,626건의 전체 정학 처분은 전 학년도에 비해 17% 감소한 것입니다. 한편 킨더가든에서 2학년생에 대한 정학 처분 규정에 대한 실효성 논란으로 시교육국은 9월 8일부터 킨더가든에서 2학년생에 한해 학교의 정학 처분 조치를 금지시킬 방침입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은 줄어드는 추세이고 추방재판에서 구제되는 한인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이래 가장 높은 구제율로 250명이 추방 면제를 받고 합법 신분이 됐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사법정보센터가 최근 공개한 이민법원의 추방소송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 7월 31일까지 10개월간 완료된 한인 추방 대상자 348명 가운데 70.6%인 246명이 추방 면제 판결을 받고 합법 체류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102명은 추방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추방 재판을 통한 한인 이민자 구제율은 지난 10년 내 최고치입니다. 미 전체 추방 재판을 통한 구제율은 56.8%로 한인 구제율은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입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구제 비율은 20에서 30% 선을 유지했으나 2010년 약 48%를 기록한 이후 2012년 56%, 2013년 64.9%, 2014년 63.7% 등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뉴욕이 지난 10개월간 전체 42명의 한인이 추방 재판을 받았고 85.7%인 36명이 구제됐습니다. 뉴저지에서는 36명 중 약 72%인 26명이 재판을 통해 추방 조치를 면했습니다. 한편 추방 재판을 받은 한인은 대체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최근 신분 도용 문제가 늘면서 해외 한인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도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간 한인들이 쉽게 한국에 돌아올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도 해결 방법이 미흡해 불이익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작물 불법 유통으로 대한민국 경찰에 지명 통보된 김모 씨. 한국의 한 온라인 사이트에 유명 무협 만화 시리즈를 무단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누군가 한국에서 자신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사이트에 가입하고 불법 업로드까지 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해당 경찰서에 연락해 해명을 시도했지만 매번 답변은 소환 조사 요구였습니다. IP 주소 체크해보고 출입국 관리소에서 제 출입국 기록 확인해 보면은 제가 안 한 일 아니지 않냐, 제가 한 일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무조건 한국에 들어와서 증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김 씨처럼 죄가 없는 상황에서 지명 통보나 지명 수배자가 될 경우 소재 파악이 어려워 검찰에선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기소중지 처분 후 90일이 지나면 여권은 발급되지 않게 되며 한번 거절된 여권은 재발급도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상에 꼭 소환수사가 원칙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환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무조건 소환수사를 해야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단순한 민사 사안인데도 형사 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기소중지 된 분들도 70~80% 사실은 똑같은 비율로 보면은 혐의가 없는 분들인데 기소중지 됐다는 이유만으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고 있는 거죠. 기소중지 상태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 공항에선 곧바로 경찰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결백하다는 걸 하루빨리 증명하는 게 좋은데 변호사를 고용해 한국에 보내는 것 외에 달리 뾰족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소환수사 없이도 수사를 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영사관에서는 기소중지 재외 국민을 위한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신청 대상이 경제사범으로 제한돼 있어 일반 범죄까진 커버되지 않습니다. 특별 자수기간 확대와 여권법 개정 등 억울하게 누명 쓴 한인들을 위한 외교부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백기업 호노룰루 총영사와 포드 푸치가미 하와이주 교통국장은 24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와이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와 한국에 거주하는 하와이주 주민은 별도의 운전면허 시험 없이 상대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현재 미국 내에서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주는 하와이를 포함 메릴랜드, 텍사스, 버지니아 등 18개 주가 됐습니다.
뉴욕 상춘회가 회장 선출 문제를 둘러싸고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7월 오세재 씨가 신임 회장으로 뽑혔지만 집행부 측은 결격 사유를 들어 무효라며 김재숙 씨를 새롭게 선출했고 이에 전직 회장단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춘회 전 회장들과 전 고문들은 25일 퀸즈 플로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재숙 부회장을 회장으로 선출한 박태환 현 회장의 집행부를 규탄했습니다. 크리스틴 뉴저지 주지사가 총기 규제 강화 법안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주지사는 24일 첨단 안전장치가 장착된 스마트건만 총기상에서 판매할 수 있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신변상의 위험 등으로 총기 구입이 필요할 때 총기 소지 면허를 취득해야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켰습니다. 뉴욕시 해변과 공공수영장이 연장 개장합니다. 공원국은 기존 노동절에 문을 닫았던 뉴욕시 내 해변과 수영장을 9월 11일까지 일주일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형 수영장은 노동절인 5일 문을 닫을 예정이지만 이외 중대형 수영장은 1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장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 청소 시간인 오후 3시에서 4시에는 출입이 통제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 사회는 정부 당국에서 개최하는 각종 공청회나 설명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저조한 참석률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한 당국자들도 한인 사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멍석을 펼쳐놨더니 정작 참석해야 할 한인들은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한인들은 일이 터지고 나면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호들갑을 떨면서 후회를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말이 썩 유쾌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솔직히 부정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이런 유쾌하지 않은 말들을 늘상 반복해 들으면서도 한인 사회와 지역 사회의 중요한 사안의 문제에 대해서 외면만 하고 있었을까요? 이는 단순히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귀찮아서도 아니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느껴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외면하는 외면처럼 지나쳐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언어 소통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언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참석을 기피하게 된 것입니다. 주최 측에서는 이런 언어 소통을 해결하는 통역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했더라면 성공적인 행사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주최 측만 탓할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요구를 하든 해결을 하든 말입니다.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에서는 엊그제 한인들을 위한 한국어 통역원을 배치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번 타운 공청회에서 한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통역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어필됐기 때문입니다. 펠팍타운 측은 앞으로 한인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언어 소통 문제에 대해서 통역 서비스를 통해 해소시켜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로써 한인 동포사회는 언어 문제로 각종 회의에 참석을 기피하던 모습에서 이젠 적극적인 참여의 자세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간 한인 동포 최대 밀집 지역으로 한인 정치인들과 많은 행정요원들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겉모양만 한인타운일 뿐 한인타운 지역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질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갈등과 반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간의 참여와 배려 덕분으로 분열이 화합으로 만들어지고 갈등이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습니다. 작은 소통의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습도도 낮아 쾌적하겠지만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간간히 흐리면서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